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댓글 모음집 2탄을 준비했고요. 댓글 모음집 1탄과 동일하게 제가 영상으로 마저 풀어내지 못한 그런 내용들, 짤막짤막하게 답변으로 정리돼서 나갔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압축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때 달렸던 댓글부터 한번 추려서 왔고요. 우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이것 같은 경우는 단단한 가죽을 뒤집었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집기 가능한 가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뷰테로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해보셨다고 했었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뒤집을 수 있는 가죽인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려면 한번 구겼다가 펴보시면 됩니다. 네, 가죽을 이렇게 구겼다가 펴서 어느 정도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시면 뒤집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가죽인지 아니면 뒤집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드 칠하는 도구, 네, 이 헤라에 대해서 제가 실은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예전에 올려드렸던 거라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물어보시던데, 아마 그 영상은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둘게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헤라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본드 칠하는 것 자체를 조금 번거롭게 만들고 싶은 제 개인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원래 플라스틱 헤라로 쓰는 게 당연히 더 편한데 저는 본드 자체를 최대한 적게 쓰고 싶다라고 이제 습관을 만들고 싶어서 이 쇠 헤라를 쓰고 있고요. 특히나 보통 플라스틱 헤라 같은 경우는 이 너비가 조금 넓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좁기도 하고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약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쇠 헤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플라스틱 헤라를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본드를 많이 칠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터리 커터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이 로터리 커터 이 날 같은 경우는 따로 연마해서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쓰고 난 뒤에 이렇게 교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사를 돌려서 빼서 교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날을 통으로 교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크리저 선에 대해서 전기로 되어 있는 거를 쓰지 않으면 수동 공구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알코올 램프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쓰는 일회용 라이터, 그럼 뭐 담배를 태울 때 쓰는 그런 걸 쓰셔도 되고, 뭐 가스토치 이런 것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동 공구, 뭐 수동 크리저가 있으면 그걸 라이터로 계속 오래 달고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온도로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코올 램프를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 알코올 램프 쓰실 때는 당연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불이니까 이제 닫아 놓고 이제 쓸 때만 살짝 붙여서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곡선을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올려드렸었는데, 부드러운 가죽은 이 방법이 쓰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부드러운 가죽 같은 경우는 제가 아트나이프 이런 걸로 할 때 칼이 매우 날카롭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잘 잘립니다. 보통 부드러운 가죽이나 얇은 가죽이 밀리는 이유는 칼이 충분히 날카롭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충분히 날카로운 상태에서 해보시면 밀리지 않고 자르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제 시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거 애플워치 아니에요. 어메이지핏 GTS2 미니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기능 자체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플워치스럽게 생겼고, 이제 시계줄도 만들어서 끼울 수가 있고, 그리고 저렴하고 배터리도 오래가요. 그래서 알람 듣는 용도로만 쓰고 있어서 충분히 잘 쓰고 있습니다. 많이들 종종 물어보셨어요. 이 댓글 말고도 한 서너 개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가죽공예에서 가끔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꽂아 넣어서 실을 꽂은 다음에 당겨서 이렇게 바느질하는 그런 용도로 돼 있는 그런 공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죽공예 할 때 이런 걸 쓰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재봉틀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구멍을 뚫어서 양쪽으로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굳이 쓸 필요가 없지만, 보통 그런 걸 쓰는 것 같은 경우는 내가 구멍을 대고 뚫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곤 합니다. 그래서 신발이나 뭐나 그런 모양이 이미 되어 있는 것에 리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에 쓰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저희가 가죽 공예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잘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석을 뭔가 가방이나 지갑이나 뭐 핸드폰 케이스 이런 데다 붙여서 만들었을 때 신용카드나 핸드폰에 영향을 주진 않는지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리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핸드폰 케이스 보면 자석이 이미 달려서 나온 기성 제품들이 있고요. 쓴 지가 많이 오래됐어요. 예전 것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나 그런 데 영향이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신용카드나 그런 거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 뒤쪽에 맥세이프라고 해가지고 자석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자체에 이미 자석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석이 붙어 있는 게 맞나? 쇠가 붙어 있나? 네, 제가 알기로는 자석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오디움 자석이. 어찌 됐든 이미 기성 제품으로 나온 것들이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엣지 베벨러를 하고 나서 엣지 코트를 올리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종종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저희가 엣지 베벨러를 하면 이렇게 단면이 있을 때 이게 끝이 이렇게 조금씩 잘라져 나가서 끝이 살짝 동그랗게 되거든요. 그러면 엣지 코트를 바를 때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가죽으로 쳤을 때 단면이 되어 있는 것보다 흘러내리는, 깔끔히 칠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때는 베벨러를 하지 마시고 그냥 엣지 코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구두칼을 가는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명백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 그 밑에 이제 댓글로 제가 확인을 해놨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이걸 고정 댓글로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고정 댓글로 해놨습니다. 칼을 이렇게 구두칼을 가실 때는 앞뒤로 힘을 주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외날칼을 가는 것처럼 당기면서 힘을 주시면 됩니다. 밀 때는 힘을 주지 않으시는 게 낫고, 이렇게 당길 때 힘을 줘서 가시면 조금 더 이제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프 간격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3.38mm 짜리 그리프를 추천했던 이유는 카드 지갑이나 뭐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조금 수월하게 간격을 맞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추천일 뿐이고요. 4mm 짜리를 쓰셔도 되고 3.85 짜리를 쓰셔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카드칸을 만드실 때 그 간격에 맞춰서 만드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카드 지갑이나 뭐나 그런 것들, 반지갑류 그런 게 아니더라도 가방이나 그런 경우는 3.85나 4mm 짜리 써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는 정말 취향의 차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땀 간격이 넓어서 바느질 실이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이 나게끔 하고 싶으시면 조금 더 넓은 간격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그 쇠헤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설명해 주셨던 건데, 어찌 보면 제가 영상에서 조금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정리를 해 주셨어요. 제가 이 댓글이랑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본드 자체는 확실히 골고루 내가 하고자 하는 곳에 골고루 펴발라져 있어야 당연히 잘 붙습니다. 그런데 가끔 과도하게 바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드를. 그러면 저희가 보통 쓰는 저런 고무 계열 본드나 대부분의 본드 같은 경우는 많이 바른다고, 덕지덕지 바른다고 잘 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펴바르면서 넓게 얇게 펴바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습관을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본드를 이렇게 많이 칠하는 버릇을 조금 고치고 싶어서 이 쇠헤라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가죽공예에서 아낄 건 본드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제가 주로 뱉는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드를 많이 발라봐야, 덕지덕지 발라봐야 좋을 게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골고루 발라야 된다는 거죠. 리폼을 하면서 물어보셨어요. 보통 시간이나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뭔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미 세팅이 돼 있고 패턴이 돼 있고 이런 거는 생각보다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고민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뜯어서 만들었을 때, 재단해서 만들었을 때 이게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도안은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모양새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미 다 순서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저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막상 재단하고 작업하는 시간 같은 경우는 그리 많이 걸리진 않아요. 조금 복잡한 가방이나 그런 걸 하더라도 이제 마음 못 가면 이틀이면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앞에 사전에 고민하는 게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조금 처음 접해본다든지 뭔가 약간 챌린지, 도전을 해서 그 전에 해보지 않았던 것을 접목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샘플링 테스트도 해보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댓글들 몇 개를 좀 모아서 추려왔고요. 다음에는 마저 소개해드리지 못한 댓글들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